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백악관과 월스트리트 그리고 암호화폐 세계를 뒤흔든 하나의 거대한 계획, 그 폭발적인 사건의 진짜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대풍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는 걸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과장이 섞였을 수는 있지만 그 뿌리에는 분명히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설계도에 흩어진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백악관에서 열린 비밀 회동의 문을 열어볼 거고요. 이어서 5천억 달러가 걸린 이자 전쟁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성숙도 테스트라는 새로운 심판의 등장, 또 앱스타인 파일이 어떻게 비트코인 숙청의 명분이 되었는지, 그래서 설계된 승자는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종착역인 거대한 부의 이전까지 순서대로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이 사건의 방아쇠를 당긴 그 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026년 2월 2일과 3일, 장소는 백악관에서 열린 아주 긴급한 회동입니다. 자, 이 회의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누가 참석했는가입니다. 이 그림을 설계했다고 알려진 데이비드 섹스는 정작 불참했어요. 대신 그의 대리인인 패트릭 위트가 회의를 주재했죠. 그리고 보세요. JP모건 같은 전통은행권 대표들과 코인베이스, 리플 같은 크립토 기업 대표들이 마주 앉았는데 정말 재밌는 건 그 비율입니다. 크립토 진영이 은행 진영보다 무려 3배나 많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절대 동등한 협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상 거래를 강요하기 위한 아주 고강도의 압박 회의였던 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당시 코인베이스가 갑자기 지지를 철회하면서 법안 통과가 완전히 멈춰버린 CLRIT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것. 백악관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당시 분위기가 말 그대로 압박 면접 같았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 모든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싸움은요, 너무나도 근본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은행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바로 이 숫자가 모든 은행 CEO들을 밤에 잠 못 들게 만드는 공포의 숫자입니다. 스탠다드 차트드 은행이 예측하기를 만약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주는 게 허용된다면 2028년까지 이만큼의 돈이 은행 예금에서 그냥 빠져나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핵무기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제404조. 이 조항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자나 수익을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 표를 보면 위협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는 0.1%도 안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주는 수익률은 3.5%가 넘어가요. 수십 배 차이죠. 여러분의 돈이라면 어디에 두시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실존적인 공포 그 자체인 겁니다. 은행들은 필사적으로 주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 명백한 이자다. 만약 이걸 아무 규제 없이 그냥 허용한다면 우리 은행에 있는 예금은 전부 다 빠져나갈 거다. 이건 그들에게 재앙적인 디지털 뱅크런 시나리오인 거죠.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겁니다. 자, 이렇게 팽팽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악관은 아주 강력한 새 도구를 꺼내듭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정교하게 분리하도록 설계된 그런 도구 말이죠. 그 이름은 바로 성숙도 테스트입니다. 예전에는 하위 테스트라는 아주 애매한 기준으로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가렸잖아요? 그걸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는 어떤 디지털 자산이 기존 은행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는 법적인 사명권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규칙 그 자체입니다. 공식을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탈중앙화, 투명성, 그리고 실제 사용량. 이 세 가지를 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자산은 더 이상 위험하고 골치 아픈 증권이 아니에요.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분이 격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바로 그들의 진짜 목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설계의 최종 목표는 크립토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안전하게 흡수해서 결국엔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규제된 정문을 만들어주는 거죠. 데이비드 섹스가 꿈꾸는 미래는 바로 은행과 크립토의 구분이 사라진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의 완전한 통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백악관 회의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 이 판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하나의 정치적 폭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미국 법무부가 갑자기 제프리 앱스타인 스캔들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했는데 그 양이 무려 300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금융계와 크립토 세계의 핵심 인물들과 앱스타인 사이의 추악한 연결고리가 드러났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준비금을 관리하는 하워드 러트닉, 비트코인의 핵심 인프라 기업인 블록스트림, 심지어 비트코인 코어 개발을 지원하는 MIT까지 앱스타인의 돈과 연관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 엄청난 폭로로 비트코인에는 오염된 자산이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앱스타인 파일이 대중에게 공개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절묘하죠. 말 그대로 오염된 구시대의 크립토를 숙청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을 손에 쥔 겁니다. 자, 만약 낡은 시스템이 이렇게 숙청되고 있다면 과연 무엇이 그 빈자리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숙도 테스트의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성숙도 테스트의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파이 네트워크를 한번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먼저 거버넌스 오염. 비트코인은 앱스타인 자금 의혹 때문에 오염자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파이는 이런 엘리트 자본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있죠. 내부자 통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고래들이 지배하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파이는 1,750만 명 이상의 개인들에게 널리 분산되어 있어요. 또 익명 기반의 비트코인과 달리 파이는 모든 멤버에게 KYC, 즉 인간 증명을 의무화해서 깨끗한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이 모든 기준들을 보면 마치 이 테스트가 처음부터 파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기 위해 맞춤 설계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탈중앙화와 내부자 통제는 이 테스트의 핵심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사용자 분포의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진 고래 지갑은 약 2,000개에 불과해요.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 실명 인증을 마친 사용자가 무려 1,7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규칙의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단순히 기술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익명의 소수, 초기 내부자들 손에 권력이 집중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신원이 확인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분산된 네트워크를 편애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의심스러운 기원을 가졌거나 권력이 집중된 자산들을 시스템에서 아예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숙청 작업에 더 가까운 거죠. 이제 이 거대한 설계의 마지막 단계, 최종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전 지구적인 금융 시스템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온통 크립토 가격 등락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월스트리트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거대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의 배관 자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죠. 그들의 비밀 병기는 바로 캔톤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새로운 요새입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기관 전용의 폐쇄형 블록체인이에요. 미국 모든 증권 거래의 중심인 DTCC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최근에는 무려 27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는 시범 운영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기존의 공개된 블록체인 시장을 떠나서 이 안전한 요새로 대피하면서 시장에는 매수세가 사라지는 진공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것이 바로 최근 금이나 암호화폐 같은 자산 시장이 폭락한 진짜 숨은 원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 아주 명확한 4단계 계획이 드러납니다. 1단계, 숙청. 앱스타인 파일을 이용해서 기존 크립토 시스템을 오염된 것으로 낙인 찍습니다. 2단계, 진공. 기관들의 매수세를 빼버려서 시장 분괴를 유도하고 안전자산으로의 도피를 만듭니다. 3단계, 신법 제정.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서 성숙도 테스트라는 새로운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전. 월스트리트의 막대한 토크나 자산을 그들의 요새에서 꺼내 유일하게 승인받은 깨끗한 인프라를 통해 대중에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낡은 집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집으로 모두를 이주시키는 거대한 설계인 셈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장의 변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소유와 통제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 자체를 완전히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 운영체제 OS 교체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이 설계도에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